케플러의 법칙부터 하자. 케플러의 법칙. 옛날에 티코 브라헤라는 과학자가 있었어. 이 사람이 20년 동안 매일 밤하늘을 관측해. 망원경도 없던 시절, 망원경 갈릴레이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긴 했는데 아직 발견되기 전에 매일 밤이면 밤마다 밤하늘을 허접되게 한 돋보기 같은 이런 관측도구로 관측을 한다고. 자, 그래서 20년 동안 종이도 귀하던 시절이라 가죽, 양피지랑 이런 가죽 있지, 이런 데다가 막 써서 이렇게 말아갖고 막 어마어마한 정보를 쌓아놨단 말이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난 게, 야, 이거 내가 죽으면 쓰레기네 싶은 거야.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제자를 뽑은 게 바로 케플러야. 자, 이 케플러는 정말 천재,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애가 인성이 좀 별로였어. 성질 더러워갖고. 유명한 일화가 있어. 지나가다 어깨를 딱 쳐. 야, 칼 뽑아. 핑! 태당탕탕탕 코가 잘려. 결투 중에 코가 잘려. 그래서 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되게 허전하잖아. 뭔가 이거 허전하니까 코를 청동으로 만들어 붙이고 다녔어. 정말 흉했겠지, 인상이. 가뜩 인상도 더러운데 막 사람들이 눈만 마주쳐도 막 완전 쪼는. 실제 칼싸움은 별건 아닌데. 어쨌든. 자, 그럼 케플러가 똑똑은 했어. 왜? 그 케플러 덕에 케플러가 그 스승의 자료를 갖고서 케플러의 법칙을 이제 연구해내는데, 스승이 케플러가 인성이 별로니까 정보를 조금씩만 준다고. 같이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역병이 돌아 티코 브라헤가 죽어. 자, 케플러가 쇼부를 치지. 쇼부. 뭐 쇼부라고 하진 않았겠지. 가족들에게 자료를 나에게 다 줘라. 내가 이 자료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면 내가 스승의 이름을 드높이겠다. 라고 하고서 케플러의 법칙을 발표해. 먹튀의 상징이야. 이제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검증되지 않은 일화가 있었다는 거고. 자, 그럼 그 케플러의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곧 누구? 뉴턴의 만유 인력을 완성시킨단 말이야. 자, 첫 번째, 타원궤도의 법칙. 알고 봤더니 우리가 여러 가지 썰이 있어. 썰, 천동썰, 지동썰, 절충썰, 이런 썰들이 모든 이런 썰들은 원궤도로 천체들이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타원궤도를 돌더라 이거야. 땡이야. 타원궤도의 법칙, 타원궤도를 돌더라. 알고 봤더니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궤도를 돌더라. 자, 그럼 잘 봐.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고, 타원에 대한 이제 정보를 좀 확인할 건데, 실제 지구의 궤도는 이렇게 생긴 타원이야. 거의 원에 가까워. 우리 눈엔 사실 이게 원인지 타원인지 구분 못할 만큼 원에 가까워. 근데 단위가 워낙 크니까 1AU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거든. 1 astronomical unit에서 AU라고 하지. 천문 단위 astronomical unit이라고 해서 이게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 이게 사실을 이 길이와 이 길이 비교하면 확실히 타원인 게 맞는데, 이제 우리 눈에는 워낙 이심률이 작기 때문에. 자, 그럼 왜 이렇게 그렸어? 타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타원궤도의 법칙하면 이렇게 과장된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그려. 그럼 잘 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보가 있는데, 이 긴 지름을 우리가 장축이라고 그래. 이거는 사실 기백에서 장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타원에는 항상 두 개의 초점이 있어. 초점이지. 초점이 있고, 이 초점에다가 만약에 팽팽하게 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줄을 팽팽하게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타원이 그려진다고. 그래서 요 길이, 예를 들어서 A와 B, 그 다음에 요 길이 A'과 B', 항상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과 긴 장축의 길이가 어떻지? 같단 말이지, 그치? 이거는 참고. 이거 사실 지원에선 얘기하는데 물원에선 잘 얘기하진 않아. 어쨌든 그냥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 장축을 이제 가로질러서 가장 짧은 지름을 뭐라고 하지? 요렇게. 그리고 이 교차점을 뭐라고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장, 얘를 뭐라고 그래? 가장 긴 반지름은 라지알이라고 하고, 라지알 뭐라고 그래? 바로 장반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은 어쨌든 간에
이 타원에서 두 개의 초점 중 하나에 태양의 위치가 있고 태양계는 모든 행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런 애들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한 무슨 궤도를 돌더라? 타원 궤도를 돌더라 라는 게 첫 번째 타원 궤도의 법칙이야. 자, 하나만 더 확인합니다. 이 케플러의 법칙이 사실은 여기저기 많이 나와. 윤과에서도 배우고 물원 배우고 지원 배워. 물투, 지투도 뭐 이렇게 살짝 가볍게 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사실 물리원이야. 수능에서는 물리원과 지구과학원에서 출제가 된다고. 중요해. 수능에 나온다고. 보통 케플러의 법칙이 수능에는 90% 이상 출제돼. 물리에서는 90% 이상, 지학에서는 80% 이상 출제돼. 중요해.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 한 점을 뭐라고 하지? 아우 가까워. 가까운 곳에 한 점.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먼 곳에 한 점을 원일점이라고 하지. 자, 그리고 흔히 이런 낚시를 거는데 봐봐. 여기서부터 요 반지름을 스몰 r1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2라고 해. 그래 놓고서 r2가 장반경이지? 라고 물어봐. r2가 장반경이지?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짜죠.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서 장반경은 라지 r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r1 플러스 r2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그럴듯하게 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반경이라고 문제에서 보기를 주어버리면 알고 있으면서도 좀 갑자기 실수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지. 그치? 바람 나오니? 안 나와? 피곤해 보였어. 자, 그래.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사실 융합과학에서 배웠잖아. 기억나지 않겠지만. 자,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제목에 면적 속도, 그러니까 휩쓸 구간 면적 땅 속도가 항상 같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같은 시간, 예를 들어 한 달이라고 할게. 지구가 여기서부터 태양을 한 달 동안 휩쓸 구간 면적이 이 S1이라고 하자. 그러면 항상 같은 기간 동안 휩쓸 구간 요 초점으로부터 행성까지 이은 이 부채꼴의 면적이 항상 일정하게 같더래.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움직였어. 한 달 동안 공전을 했다면 이 면적을 S2라고 했을 때 어떻게 S1과 S2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야. 자,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 잘 봐! 근일점은 공전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원일점은 공전 속도를 V2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봐. 여기서 요 길이를 뭐라고 해볼까? L1이라고 해볼까? 요 길이는 뭐라고 할까? L2라고 할게. 항상 거리는 뭐 곱하기 뭐야? 속도 곱하기 시간이지, 그치? 왜냐면 시간 곱하기 속도보다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더 좋은 표현이야. 왜? 속도가 기울기잖아. 1차 함수의 기울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 곱하기 속도가 아닌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자, 얘는 그냥 거리라고 했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하면 L1은 어떻게 돼? V1 델타 T. 델타 T는 우리가 얘기한 한 달이야. 만약에 이 한 달에 이만큼을 돌았대. 그럼 1년이 몇 달이야? 12달이지. 그러면 이 S1은 이 타원 전체 면적이 얼마겠어? 12분의 1이 될 거라고. 그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야. 자, 그럼 이어서 L2는 어떻게 되겠어? L2는 V2 델타 T가 되겠지. 그러면 S1과 S2가 같으니까 자, 부채꼴의 면적 어떻게 구해? 2분의 1 R1 L1 equal 2분의 1 R2 L2가 되고, 자, 2분의 일단 짜지고, 자, L 대신에 얘네들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V1 미안해 R1 V1 델타 T equal R2 V2 델타 T가 되지. T 짜죠. 결국 어떻게 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 항상 궤도의 반지름과 공전 속도의 곱이 어떻다? 같음, 일정함을 알 수 있다고. 이게 왜 일로 가니? 이렇게. R2, V2 이렇게. 그럼 잘 봐. 여기서 누가 제일 공전 속도가 클까? 어느 지점에서? 제일 행성과 가까운, 태양과 행성이 가까운, 지구 가까운 근일점에서 최대 속도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 잘 봐. 일단은 근일점에서는 최대인 것들이 있어. 최대 값을 갖는 애들이 있어. 첫 번째, 속도.
속도.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공전하는 동안 지구의 질량이 일정하다고 봤을 때 뭐 운동량. 당연히 운동 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따 할 거야. 일단 뭐 중요하기 때문에 써놔. 가속도와 만유 인력까지 이렇게. 얘네들은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야? 면적 속도 일정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건 이따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하고 다시 얘기를 해줄게. 알았지? 자, 그러면 원일점에서 최대값은 하나밖에 없겠다. 누구?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 애는 누굴까? 바로 포텐셜 에너지. 얘가 최대가 돼. 그러니까 얘를 뭐 MGH라고 하면 MGR1, MGR2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자,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자, 타원교도의 법칙 알고 봤더니 타원교도를 돌더라.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부채꼴의 면적이 항상 일정하더라. 그래서 근일점에선 공전속도가 최대, 원일점에선 공전속도가 최소가 된다고. 세 번째. 자, 마지막. 바로 조화의 법칙이야. 기계 한번 쭉 펴고, 목 한번 비틀고. 자, 조화의 법칙이야. 조화의 법칙. 우리가 보통은 일정하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걸 조화 함수라고 그래. 대표적인 조화 함수가 사인 함수 이런 게 있지.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잖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왜 이래 이거? 이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원운동하는, 여기 원운동을 하고 있는 애를 빛을 쏴. 그래서 얘를 정사형 때리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돌 때는 이렇게 진동하고, 이렇게 돌 때는 이렇게 진동한다고. 그래서 원운동의 그림자는 이렇게 상하 진동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게 대표적인 조화 함수야.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현상을 갖는 것들을 조화 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주기와 관련이 있어서 조화의 법칙이라고 해. 자, 그러면 일단은 결과만 먼저 얘기를 할게. 케플러가 자기 스승의 관측 자료를 막 연구하고 보니까 어이구야, 모든 행성들이 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뭐냐? 바로 공전주기의 제곱이 누구의? 행성의 장반경의 3승에 비례하더래. 자, 물리에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 등식이 달면 뭐가 필요해? 상수, 비례 상수가 필요하지. y는 ax니까 여기 상수 k를 대입해서 이렇게 주기의 제곱이 항상 장반경의 3승에 비례하더라 이거야. 자, 얘는 나오는 예제가 정해져 있어. 첫 번째, 요 예제를 통으로 외워야 돼. 자, 잘 봐. 지구의 공전주기가 얼마야? 1년이지. 지구의 장반경이 얼만데? 라지 R이 1AU란 말이지. Astronomical Unit이야. 그럼 만약에 어떤 알 수 없는 행성 A가 있는데 이 행성의 장반경이 2R이었대.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될까? A의 주기 TA는 얼마가 될까? 자, 잘 봐. 1년은 이렇게 구한 거야. 1년은 여기다가 제곱을 벗겼으니까 루트 씌우면 되지, 그치? 1년은 뭐랑 같은 거야? KR 3승과 같은 거야. 이해돼? 그럼 잘 봐. 얘 같은 경우는 2R이니까 그러면 TA는 어떻게 돼? 루트 8 KR 3승이지. 그리고 루트 8은 2 루트 2 하고 KR 3승이 되지. KR 3승이 얼마야? 1년. 그럼 TA는 얼마? 2 루트 2년이 되겠네. 이해돼? 사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외워져. 맨날 나와. 자, B. 그럼 만약에 B는 3R이래. 그러면 이런 원리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 주기는 얼마? TB는 3 루트 3년이 돼. 이건 계산해봐. 계산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 진짜 중요한 건 얘야. 누구냐면 C 두둥. 왜? 보통 지구과학원에서는 얘가 출제 90%, 물리원에서는 출제 얘가 80%야. 왜냐? 다 루트로 나오지. 2루트 2, 3루트 3. 그치? 잘 봐. 장반경이 4R이래.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4R의 3승이 얼마야? 64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4 KR 3승이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 1년이고 64의 제곱근은 8. 얼마? 8년이 된다. 역으로도 물어봐. 공전주기가 8년인 행성이 있대. 그러면 장반경이 4R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이게 되시나요? 그리고 요런 유형의 문제도 많이 물어봐. 요런 유형의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이렇게 놓고서 봐.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다. 자, 얘는 장반경이 여기 2R이고 여기는 2R이고 여기가 6R이었대. 자, 얘는 여기가 3R이고 여기는 5R이었대. 자, 둘의 공전주기는 어때? 같지? 왜 같아? 둘 다 장반경이 얼마? 4R이잖아. 그치? 왜? 얘는 8이니까 절반 자르면 얘도 4R, 얘도 장반경이 4R이고 얘도 장반경이 4R이잖아. 맞지? 그럼 둘의 공전주기가 몇 년으로 같아? 4년으로 같겠지. 물론 면적 속도 일정에 없이 공전 속도는 근일점의 속도는 누가 더 빨라? 얘가 더 빠르지. 이게 왜 더 빠르냐면 이거는 이제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 뉴턴의 사고 실험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잘 봐. 뉴턴의 사고 실험. 이런 거 볼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 행성을 두 개의 위성이 타원 궤도를 돌더래.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생긴 타원 궤도를 돌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타원 궤도를 돌더라. 이거야. 이렇게. 그리고 둘이 근일점이 한 점으로 같은 거예요. P점을 근일점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A 위성과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B 위성이 있어. 누가 더 P점에서 근일점에서 속도가 공전 순간 속도가 빠를까? 누구? 잘 봐. B지. 왜 B야? 왜 B인지 설명해 줄게. 자, 뉴턴이 생각을 한 거야. 지구야.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돌을 던졌어. 슈 이렇게 되겠지. 완전 세게 던지면 슈 좀 더 가겠지. 조금만 더 세게 던지면 슈 더 가겠지. 그러면 말도 안 되지만 만약에 얘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돼? 얘는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돈다고 이렇게 던져놓고 자 지구 전향력 코리엘리의 힘 이거를 무시했을 때야 그냥 던져놓고 지구 자전을 무시했을 때 던져놓고 한숨 자다가 이제 오겠네 온다 이렇게 받으면 돼. 자, 이 속도를 V1이라고 해볼게. 자, 이 속도를 뭐라고 했다? V1이야. 그러면 만약에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던졌어. 그랬더니 얘가 그냥 가까스로 우주 밖으로 나가버렸대. 얘를 V2라고 하자. 보통 V1을 제1 우주 속도라고 하고 7.9km/s 그러니까 약 8km/s거든. 1초에 8km 1초에 8,000m만 갈 수 있게 던지면 어떻게 돼? 얘는 안 떨어지고 돌아. 자, 그러면 얘는 제2 우주 속도 탈출 속도라고 해. 11.2km/s인데 어쨌든 대충 약 11로 쏘면 어떻게 돼? 그냥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 중력장을 벗어난다. 그럼 여기서 문제. 만약에 V가 던진 속도 V가 V1보다는 커. 근데 V2보단 작아. 아이고야. V2보단 작아. 그럼 어떻게 될까? 바로 타원 궤도를 돈다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큰 타원 궤도를 돌겠지. 느리면 느릴수록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 거고. 그럼 잘 봐. 얘를 왼쪽으로 90도 돌리면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잖아. 그러니 궤도가 더 큰 애가 더 근일점에서 속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걸 어렵게 풀면 만율력의 포텐셜 에너지로 풀어야 되는 건 너무 어렵고 우리 윤곽에서는 가볍게 언급은 하지만 물원에서 요즘은 거의 언급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뉴턴의 사고 실험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뉴턴이 생각을 한 거야. 생각으로 한 실험이지. 갈릴레이 사고 실험은 유명하잖아. 이렇게 마찰이 없을 때 얘가 여기 어떻게 되겠냐. 영원히 등속도 운동할 것이다. 갈릴레이가 생각으로 실험한 걸 뉴턴이 법칙으로 관성의 법칙으로 정리했잖아. 그건 뉴턴의 사고 실험이야. 자,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자, 끝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케플러의 법칙에 이어서 케플러의 법칙 세 가지가 바로 첫 번째 타원 궤도의 법칙. 알고 봤더니 행성들이 전부 다 무슨 궤도를 돌더라? 타원 궤도를 돌더라. 자,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었지. 세 번째가 뭐라고? 주화의 법칙. 행성의 공전 궤도의 주기가 공전 궤도의 장반경의 3승에 주기의 제곱이 궤도 장반경 3승에 비례하더라. 맨날 나오는 건 누구라고? 이게 몇 프로 나오는데 이게 80% 나와. 얘네들이 한 20% 나오고. 되시나요? 왜? 시원해?
좀 시원하지? 나도 좀 슬슬 난 이제 좀 시원해지려고 그래. 자, 되셨나요?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자, 이 케플러의 조화의 법칙이 너무 중요해. 왜? 이걸 통해서 뉴턴이 만율력의 법칙을 완성해. 자, 그럼 만율력으로 가자. 만율력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 유명한 일화가 있지. 자, 유선이 가만히 빈둥거리고 있다가 아우 심심해. 뭐 할 거 없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야. 사과는 왜 떨어지지? 그러면 우연히 이제 저녁쯤에 저기 뜨고 있는 달을 봤어. 보름달이 보통 저녁에 뜨거든. 동쪽 하늘에서. 뜨고 있는 달을 보면서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유인력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고. 검증되지 않은 썰이야. 자, 그럼 이제 이 썰의 근원을 찾아서 가보자. 일단은 만유인력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달이 왜 안 떨어지냐? 지구를 돌지 원운동하지? 그러니까 이게 원운동하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지구가 있으면 얘가 이 원운동하는데 이렇게 이만큼 갔다 요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갔다 요만큼 이만큼 갔다 요만큼 이만큼 갔다 요만큼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 자, 어쨌든 얘는 원운동에 의해서 안 떨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운동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돼. 등속 원운동. 이 등속 원운동을 가장 자세히 배우는 것은 물리2이긴 한데 물리 어에서는 그래도 수박 포장지 할기식으로 살짝 배우긴 해. 그래서 알아야 돼. 자, 일단은 원운동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원이 필요하니? 힘이 필요하지. 이 원이 있어서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 힘이 있어서 운동하는. 무슨 힘? 원운동을 시키는 힘을 뭐라고 했어? 구심력이라고 했지. 자, 구심력은 어디로 작용해? 원에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해. 이때 운동은 어느 방향으로 한댔어? 원에 접선의 방향으로 한댔지. 이렇게. 자, 질량이 M인애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스몰 r 이뤘는데 얘가 구심력 F를 받아서 등속 원운동 한대. 운동 방향 항상 어디로 바뀌어? 항상 원의 접선 방향으로 바뀌지. 이렇게. 그럼 힘의 방향은 항상 어디로 바뀌어? 원의 중심 방향으로 바뀌잖아. 이렇게. 여기서 문제. 그럼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야, 가속도야? 배웠어. 가속도로 했지. 여기서 문제. 등가속도야, 갱가속도야? 등가속도, 갱가속도야. 대표적인 등가속도가 자유낙하 운동이야. 자, 등가속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힘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해야 돼. 그럼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도 일정하겠지. 자, 얘는 봐봐.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한데, 그러니까 힘과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해. Fm이니까. 근데 방향이 계속 어디로 바뀌어? 중심 방향으로 계속 바뀐단 말이지. 이해되시나요? 얘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아닙니다. 이건 앞에서 나오니까 다시 확인한 거야. 자, 그러면 원운동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보자. 자, 얘가 원운동의 속력을 V라고 했어. 그럼 속력 V는 어떻게 계산하지? 속력은 뭐분의 뭐야? 속력은 뭐분의 뭐니? 시간분의 거리지? 그럼 봐봐. 원운동하는 애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뭐라고 그래? 주기라고 하지. 그치? 달이 지구를 도는 주기를 뭐라고 그래? 한 달! 그래서 한 달이야.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주기를 뭐라고 그래? 1년, 한 해라고 하잖아. 한 해 동안 지구를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달은 1년 동안 지구를 몇 바퀴 돌아? 12바퀴, 12월까지 있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그냥 대충 근사값으로 12번째 돌고 이제 올해 1월 돌고 있잖아. 돌고 있어. 지금 보름달에서 현망간으로 가는 것 같던데. 어쨌든. 자, 한 바퀴 도는 시간 우리가 피리어드인데 주기는 원래 피리어드라고 표현하는데 시간이니까 그냥 타임으로 표현해. 라지 t로. 뭘 의미해? 주기. 조화의 법칙에서 라지 t가 주기잖아. 자, 그러면 한 바퀴 둘레 길이 얼마야? 2파이 스몰 r이 되겠지. 그럼 봐봐. 얘가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 가속도를 유도하는 방법은 물리2에서 벡터의 차를 이용해서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를 이용해서 근사값으로 뭐 ln r 세타 이런 걸 막 적용시켜갖고 막 풀어. 결론은 우린 몰라도 돼. 결과만 알면 돼. 유도하는 과정은 몰라도 되고 결과는 r분의 v제곱이라는 결과만 알면 돼. 그러니까 반지름분의 속력의 제곱이 가속도. 이걸 무슨 가속도라고 하면 구심 가속도라고 그래. 왜 구심 가속도겠어? 무슨 힘 때문에 나오니까 구심력. 그러면 당연히 구심력 F는 뭐야? F는 ma 그리고 얘는 r분의 mv 제곱이란 말이지. 얘가 뭐라고? 바로 구심력이야. 구심력. 자, 그러면 지금 갑자기 만율력 배워놓고 왜 원운동을 배웠댔어? 달이 지구를 원운동하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 그리고 그 원운동할 때 달이 지구와 서로 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이고 구심력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거라고. 그럼 잘 봐. 달로 할까 태양으로 할까? 태양 기형 좀 큰 사이즈로 큰 스케일로 갈게. 자, 여기에 이렇게 태양이 있어. 태양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돌고 있지. 지구의 질량은 스몰 m이라고 할게. 자, 지구와 태양까지의 장반경을 우리가 그냥 우리 거의 원에 가까우니까 근사값으로 그냥 우리가 원래 타원 궤도를 돌지만 원에 가까운 타원이기 때문에 그냥 근사하게 원으로 생각해도 전혀 문제되진 않아. 자, 라지 r이라고 하고 이때 공전 속도를 v라고 해보자. 그럼 지구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1년 동안 도는 주기적인 운동을 하겠지, 그치? 자, 그럼 잘 봐. 태양이 지구를 당겨. 반작용 어떻게 만들어요? 작반 어떻게? 주어 목적 바꾼댔지? 태양이 지구를 당겨. 반작용은 뭐야? 지구가 태양을 당겨. 두 힘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러면 이 힘이 결국 뭐야? 만유인력이며 구심력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걸 구심력으로 전개해 볼게. 자, 구심력 F가 뭐라고? 여기 써 있어. R분의 mv 제곱이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원운동 한 바퀴 도는 원운동의 속력 V는 얼마겠어? 주기분의 2파이 라지 R이 되겠지. 맞아?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볼까? 대입하면 어떻게 돼? R분의 m하고 v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제곱해서 넣으면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제곱이 되잖아. r 슉 짜져. 결국 어떻게 돼? 얘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r 이렇게 될 거라고. 자, 뉴턴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제 뭔가 될 듯 말 듯 한데 안 되는 거야. 근데 바로 조화의 법칙. 조화의 법칙이 뭔데?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이 3승에 비례한다며. 여기다 넣어. 그럼 어떻게 돼? KR 3승이 얘랑 조화의 법칙이지. 같다라는 게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M 라지 R 또 하나씩 짜줘. 그럼 얘는 제곱되지. 그럼 얘는 정리하면 K분의 4파이 제곱은 어떻게 돼? R 제곱분의 M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걸 물투에서 유도하는 거라 약간 확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 이거 잘 봐 지금부터. 그러면 F와 F'은 작반으로 같지? 만율력 할 때 배웠잖아. 이거 우리가 N극 X 배울 때 봐봐. 항상 두 자바당의 대표적인 우리 인력이 뭐가 있어? 자석에 N극과 S극이 인력을 작용하잖아. N극이 S극을 당겨 이렇게. 그러면 S극이 N극을 당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얘를 당기면 얘도 얘를 당긴다고. 그게 뭐야?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그럼 당연히 반작용의 힘 F'도 알 수 있어야지. 그럼 F' 어떻게 돼? 잘 봐. K' 달라.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라지 M이야. 왜 얘 K'이냐? 야, 얘랑 같다고 하면 지구 질량보다 태양의 질량이 엄청 큰데 얘랑 같다고 하면 지구 질량과 태양 질량이 같아 하면서 식의 오류가 생기잖아. 그냥 다른 상수자라고 써준 거야.
그러면 두 식이 같을 때 잘 보면 어차피 지구 장반경과 지구의 질량이니까 요 앞에 있는 값이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얘네들은 비슷한 값이니까 얘랑 비례함을 생각할 수 있다고. 이거 약간 자기 마음에 확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우린 사실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고 이걸 케플러로 역증명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알면 돼.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있는 그러니까 K분의 얘도 상수지 4파이 제곱이 누구에 비례해? 태양의 질량 라지엠에 비례하는 값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럼 자, 비례식이니까 뭐가 필요해? 등식이다면 상수가 필요하지. 그래서 만든 게 K분의 4파이 제곱이 바로 만율력 상수 G. 이건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GM을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GM 하고 R 제곱분의 스몰 m 이렇게. 이게 바로 뭐야? 만율력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완성된 만율력의 식이 뭐야? F는 G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돼. 물론 F는 뭐야? MA지. F는 MA야. 그러면 여기서 만율력 가속도의 A는 어떻게 돼? R 제곱분의 M 짜지니까 GM이 되지. G 상수, M도 상수거든. 항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다른 항성계를 두 개를 놓고서 돌리는 게 아닌 이상은 항상 얘도 같은 상수라고. 그럼 거의 얘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겠지. 자, 그럼 봐봐. 만율력의 법칙,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데 그 인력은 두 물체의 뭐에 비례해? 질량. 이건 질량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제곱의 범위에 비례한다고. 이게 모양새가 전기력도 그렇고 자기력도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 이거 보고 야, 신기한데? 하나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대통일장 이론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통일장 이론이라는 걸 언급을 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그래? 전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자기장.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중력장. 이 세 장 방정식이 모두 어때? 다 똑같이 생겼어. 다 R제곱분의 뭐야? 쿨롱의 법칙은 R제곱분의 K1, Q2고 자기장은 R제곱분의 K 프라임, K 프라임, M1, M2 또는 B1, B2 이렇게 되게 흡사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게 빅뱅 이전엔 하나였겠구나라고 하면서 대통일장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언급만 하다 연구를 하고 거의 이제 인생 막바지에 그거를 연구하다 죽어. 자, 그럼 중요한 건 얘가 아니야. 중요한 건 얘는 아니야.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중요한 건 이 만율력의 법칙의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이걸로 케플러의 법칙을 역증명할 수 있어. 자, 참고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니?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서 근일점에서 제일 큰 값이 뭐랬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때문에 근일점에서 속도가 제일 크댔지. 속도가 제일 크니까 당연히 운동량, 운동 에너지도 제일 커.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원일점에서 제일 크댔지. 거리가 제일 머니까 거리를 h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높이 h로. 자, 그러면 그 세 개 말고 또 큰 게 가속도와 만율력이라 했잖아. 왜? 만율력과 가속도가 근일점에서 제일 크겠어. 거리가 가까우니까. 거리 그냥 가속도는 개뿔. 거리만 가까우면 제일 큰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판 좋아하는데 마지막 한 판이야. 자,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케플러의 법칙을 역증명해보자. 자, 재료는 3개가 필요해. 일단은 등속 원운동의 속도 V는 얼마야? 주기분의 2파이 라지 R. 그 다음에 구심력 F는 뭐였지? R분의 MV 제곱이고 이때 만율력 F가 뭐였다고?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R 제곱분의 G M이었다고. M1, M2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 둘이 어떤 거라고? 얘랑 어떤 거라고? 같은 식이라고. 같은 식. 그러면 두 식을 갖다가 놓고 풀어보자. 자, R분의 MV 제곱 이퀄 뭐야?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 양변에 M 짜져. R 꺼져. 그럼 V 제곱이 뭐야? R분의 GM이지. 그러면 V는 루트 R분의 GM 이런 것도 나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고. 그러면 얘를 갖다 여기다 대입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제곱이 뭐랑 같아? R분의 GM과 같지? 그럼 R 1로 넘기면 R 3승 되고 얘 1로 넘기면 T 제곱 되고 GM 넘어가지.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 T 제곱은
으악! 이런 결정적인 타이밍에 t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그리고 얼마? r3승이라고. 그럼 얘가 뭐의 포지션이랑 흡사하냐? 바로 k인 거지. 되시나요? 물론 우리는 이걸 이렇게도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럼 따라서 주기는 어떻게 돼? 주기는 뭐 2파이 제곱분의 루트 gm분의 쏘리. 그러니까 내 미쳤어. 흥분했네. 2파이 루트 gm분의 얼마? r3승. 이렇게. 근데 물투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뭐 단진동식이 뭐 2파이 루트 뭐분의 뭐 이런 식이 되게 많아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한 모양새가 되는 거야. 우리는 뭐 이걸로 외우고 이걸 다 외우지만 사실 계산은 뭐 장반경이 4R일 때 공전주기가 8년이다. 이게 거의 80% 이상 나온댔지. 되셨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게.